네, 표지판입니다.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저희 오늘은 커피와 그리고 커피 캡슐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캡슐이 나왔으니 이제 연달아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실사용하고 계신 두 분과 저는 이제 직원이었던 직원이에요? 직원이었던 직원이었어요? 네, 직원이었던 저의 입장 이렇게 해갖고 두 고객과 한 업체 이런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상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스프레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스프레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이것저것 섞어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안 좋은 얘기도 다 사랑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렇긴 거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커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두 분은 되게 커피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커피 애호가죠. 네. 뭐 굉장히 좋아하시고. 없으면 못 사는 네. 입장이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이 거의 세계에서 탑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재작년에 2020년이었나 그때 6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재작년쯤에 네, 재작년쯤에 2019년, 20년쯤에 전 세계 6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 뭐 순위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기사에 보면 커피 소비에 대한 이 가열찬 그 엄청난 양을 몇몇 기사에서 접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커피를 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음료에 대한 문화가 좀 대중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전통 음료에 관련되는 부분이. 차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렇고 그래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음료와 이제 침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다방의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다방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다방 커피. 지금처럼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라는 게 이제 90년대 초반쯤부터 활성화되었어요. 제 기억에는. 혹시 기억나요? 자댕? 자댕 기억나죠? 네. 지금은 이제 커피 유통을 하는 회사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의 스타벅스 못지 않은 커피 전문점으로 우리 뭐 스타벅스급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컸죠. 그때는 경쟁할 만한 그런 브랜드가 없었어요. 커피 전문점으로서. 딱히 생각나면 민들레 영토. 네. 민들레 영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규모 차이가. 규모는 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민들레 영토 저는 머릿속에 딱 식빵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 머릿속에 민들레 영토, 자댕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자댕 또 다른 이제 커피 전문점의 브랜드가 생기면서부터 해외 이런 유명한 이제 브랜드들도 이제 유입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 브랜드인 자댕 국내 브랜드 아니었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원래부터 시작했던 자댕이 조금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커피 브랜드들이 이제 대중화가 되었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접하기가 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죠. 네. 그리고 아침에 조금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뭔가 이제 각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이어서 가는 게 밤을 새는 문화가 좀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그걸 버티기 위해서라도 커피를 많이 마셨다. 밤을 새는 경우는 유흥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일 때문이죠. 네, 일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네. 그렇죠. 어떻게든 버텨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이거 워낙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댕이라는 게 서울 경기권에만 있었거든요. 지방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 경기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만나려면 뭐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자댕에서 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자댕을 간 거지 커피를 마시러 자댕을 그렇게 주기차게 가야 됐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저는 강남역 자댕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비교적 저렴한 커피값 그리고 넓고 쾌적한 장소 그 당시에는 그리고 트렌디한 이제 음악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특히 강남역에는 약속 장소로 자댕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게 마시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장소를 대절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어디를 가서 어느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노래가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저번에는 노래를 주제로 했지만 실제로 노래가 선곡이 이상한 곳은 좀 꺼려지는 느낌이 드는 적도 있어요, 실제로. 그 자댕 이전에는 사실 빵집이었으니까요. 만남의 장소가. 그렇죠. 빵집 앞에 아니면 그 뭐 교보타워 앞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책방 아니면 빵집이었으니까. 네. 뭐먼 옛날 얘기라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맞아요. 신촌에서 저희도 홍익문고 앞에인가 맨날 거기로 오라고 그랬고 저는 아예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빵집 문화는 아니에요. 빵집 세대는 빵집 아니어서. 뭐 이제 미팅 빵집에서 이제 뭐 선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게 70년대 네. 70년대 정도고 8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고 90년대가 접어들면서 아까 말했던 자댕을 비롯한 이제 커피 전문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커피를 드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아니면 커피에 오히려 저는 아메리카노를 제대로 먹은 지가 25살 때부터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메리카노를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그냥 쓴맛만 나는 아주 맛없는 것. 싫어하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저보다 상위 이제 그 이제 상위급 직급에 계신 분들이 커피를 사주시는데 이거를 매번 비싼 커피만 먹을 수가 없으니 아메리카노를 제가 시켰던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고 뒤에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막 이러면서 제가 먹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먹게 됐는데 처음에 혹시 커피를 드셨던 그때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커피는 당연히 기억나죠. 예, 뭐 믹스 커피부터 시작을 했을 건데 믹스 커피는 이 세계가 인정하듯이 너무 맛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거부감은 없었어요. 저에게 커피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드셨던 또는 그 형제들이 먹었던 분말 커피. 믹스 커피 이전에. 네, 믹스 커피 이전에 병에 들어서 이렇게 팔았던 그 분말 커피 설탕이랑 크림이랑 둘둘둘 뭐 둘둘셋 둘셋둘 뭐 하나 둘셋 뭐 이런 각자의 비율로 숟가락을 떠서 섞어 먹었던 그런 분말 커피로 아주 어릴 때 한번 접했다가 설탕을 저는 한 5숟가락, 6숟가락 거의 가난하게 먹어야 되는 커피는 왜 먹어야 되는지 몰랐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 들어와서 처음으로 믹스 커피라는 걸 먹어봤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한 3학년, 2학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커피를 처음으로 텔레비전에서 접한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게 등장하길래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랬는데 저희 이제 과 선배가 그 아메리카노 먹어볼래? 그러면서 갖고 왔어요. 단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설탕이 안 들어있는. 그래서 이게 블랙커피지 무슨 이게 아메리카노냐. 아메리카노가 원래 그런 거다. 근데 그때도 잘 구별을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6년,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탕이나 크림이 안 들어있는 커피를 먹기 시작했고 그때쯤 가서 커피의 맛을 구별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도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거의 지금쯤 돼서는 이제 커피를 매우 뭐 생산 지역이라든가 생산 기법이라든가 생산 시기라든가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커피를 분류해서 차등을 두고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 과거의 기억을 떠보려면 커피 그 분말 커피에 대한 향수가 좀 있긴 해요. 아주 어릴 때 먹었던 추억처럼. 네, 추억처럼. 지금은 어디 가든지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뭐 팔긴 한다고 하는데. 팔긴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분말 커피를 먹어봤는데. 그래요? 예. 그냥 물에다 타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맛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메리카노에 기대를 주고 나서 먹으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따지고 보면 지금 뭐 그 카누 같은 게 분말 커피가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 크림이랑 설탕 안 들어있는 안 들어있고 블랙커피. 저는 사실 이 아메리카노에
이제 제 첫사랑이 또 사랑이 얽혀. 네. 잡았다.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뭐 저는 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삭제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아이고 거기만 남기고 나머지가 삭제될 수도 있어. 다른 거는 재미가 없어서요. 우리 다 삭제되고 거기만 남을 수도 있어. 이러고 제가 뜻만 들여놓고 얘기를 안 하면 어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사랑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 됩니다. 저희는 오늘 주제는 커피. 아니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네. 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 짧게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생인 누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한번 저는 대전 사람이었고 서울에 한번 올라오라 해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거리를 거리는데 되게 더웠어요. 더운 날인데 일단 음료수를 하나 먹자 하려고 카페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날씨가 좋으니 전 더 죽을 뻔했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음료수 하나 들고 이렇게 커피 이제 거리를 나누자. 원래 그런 게 되게 데이트잖아요. 근데 데이트인데 저한테는 이게 좀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어려 보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확실히 짚고 가야죠. 이게 썸이었어요? 사귀는 거였어요? 그 정도면 사귀는 건데? 데이트란 얘기를 누가 먼저 꺼냈냐 이거지. 누나가 꺼냈어, 내가 꺼냈어. 이게 저거 이게 아니 꼭 꺼내지 않아도 그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단둘이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는 건 데이트예요. 네. 데이트긴 하죠. 사귀는 거 사귀는 그게 거예요. 문제지. 이것도 또 사연이 또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 잘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데 하고 근데 그때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켰다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아예 커피 자체를 먹은 적이 없었고 제가 패스트푸드 자체도 별로 안 먹었었던 그 고등학생 때였어서 그래서 콜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커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와 이거는 죽겠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 이 표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되게 애매하겠네. 네. 그래서 더워 죽겠는데 맛은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싫다는 표현도 못하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방을 갔습니다. 책방에 가서 그거를 다 이제 먹는 척하면서 다 버리고 이제 책에다가 아니죠. 책에다 버리면 안 되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갖고 신나게 물을 타서 연하게 네, 보리차. 네, 보리차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거기 교보문고도 거기가 교보문고. 반디누니스였나요? 옛날에 거기 그렇게 있는 거 아닌데 반대뉴스면. 그것도 제 나이가 그렇게 영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청기천 근처를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아메리카노 먹어서 이 첫사랑의 쓴맛이 저는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마다 네, 그 쓴맛이 항상 올라오고 요즘 아이들도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도 커피를 많이 먹죠. 중고등학생들도 학업에 이제 그런 거 부담 때문에 좀 밤늦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애들 커피가 입맛에 안 맞으면 카페인을 마시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런 에이드식 음료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레드불이라든지 핫식스라든지 요런 타우린이 많은 전자음료가 아닌데도 많이들 마시더라고요. 저도 신나게 먹다 보니까 이제 장이 안 좋아져갖고 이제는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저 좀 극단적이라서 아무튼 많이 먹어요. 생업에 얽혀지는 게 아니라면 하나씩만 드시는 걸로. 네. 굳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게 맛있다고 많이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커피에 대해서 처음 커피를 접했을 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거 한번. 누가 자꾸 이렇게 앉아보면 막 옆으로 샌다니까. 저는 옆으로 세요.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잡을게요. 잡고 직진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커피가 나오다가 제 기억에는 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뭔가 이제 커피를 문화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초중반 정도인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붐이 안 일었죠. 나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로컬 커피숍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생겨나고 음. 각각 로컬 커피숍들이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한다거나 자기만의 맛을 뭐 블렌딩을 한다거나 로스팅도 네.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이런 약간 색다른 커피를 접하게 된 게 한 2000년대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동호회 통해서 좀 알게 된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좀 그런 커피를 좀 취미로 이렇게 좀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 로컬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이건 내가 여태까지 먹은 커피는 커피가 아니야. 달랐다는 거죠. 오, 진짜가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날 수가 있구나. 물론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먹으면서부터 커피의 맛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기존과는 다른 커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커피숍은 홍대에 있던 건데 무한 리필이 되더라고요. 커피가요? 네, 네. 오. 그러니까 처음 주문을 할 때는 자기 그 취향에 맞는 이제 커피를 주문을 하는데 리필은 어떠한 특정 커피 하나를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그냥 아메리카노라든지 네. 이런 거를. 오늘의 커피지 뭐. 그렇죠. 그런 거를 무한으로 마실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물론 무한으로 준다고 해서 무한으로 먹을 만한 사람도 뭐 있지는 않을 많지는 않아요.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의 커피숍이 저한테는 처음 겪게 되면서 흥미로웠고 맛도 흥미로워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알게 되고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실제로 저는 커피를 좋아하게 된 거는 향 때문이었어요. 네, 향. 네. 향 좋죠. 커피 향이 좋아서 일단은 제가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회사 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커피 이제 원두 가루 있잖아요. 원두 가루가 근데 이것도 사실 식품이다 보니까 오래 냅두면 이게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봐서 곰팡이꽃이 피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구나. 모래처럼 그렇죠. 두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 처음 알았고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거기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커피 가루를 이제 갖고 와서 매번 이렇게 이제 제가 너무 힘들 때는 이 향에 취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저를 이제 좀 이제 다독여주기 위한 그런 힐링 타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커피를 이렇게 접했고 실제로 접하면서 많이 대중화도 됐고 그래서 이제 2009년이나 2010년 정도 되면서는 이제 브랜드 커피들이 많이 입점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커피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발단도 제가 시작을 꺼냈잖아요. 또. 네, 제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아까 커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그랬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드립커피, 핸드 드립이라던가 그런 것도 이제 해보기도 하고 가까운 로컬 커피숍을 방문해서 새로운 맛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번거롭더라고요. 정말 이제 진짜 귀찮아져요. 네. 맛은 이제 길들여져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하다가 바쁘니까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는 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슐 커피에 대해서 이제 두 분한테 문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계로 전환을 하게 되고 네. 캡슐도 좀 구입을 해서 먹게 해서 캡슐 커피를 가장 마지막으로 최근에서부터 접하게 된 건 이제 저였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에게 어떤 자문도 많이 받고 배움도 많이 느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전문가 같은 근데 실제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야 전문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던 거죠 또. 네, 일단 인스턴트 커피,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 커피 믹스라든가 네. 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형태는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인데 네. 인스턴트 커피에서 그 본연의 향을 또 본연의 맛을 끌어오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생두와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원두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그 중간 과정을 내가 직접 한다거나 혹은 그 시간을 오래 두고 거치지 않은 유통 과정이 짧은 형태의 커피들을 소비하게 되는 문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네. 커피를 직접 내려 먹고 또 자기가 가공해 먹고 가공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하는 바리스타 과정도 갑자기 맞아요. 많이 엄청 커졌어요. 많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지인은 집에 콜드브루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네, 기계도 있죠. 해가지고 네. 그렇게 먹고 그 당시에 콜드브루가
제 기억에는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겹쳐갖고 뭐가 먼저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맛의 달인이라든가 이런 그 일본식 그 음식 문화나 그런 식문화에 관련된 소재의 만화와 그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면서 찬물로 내리는 커피가 이때더라. 콜드브루가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나요? 생각이 안 나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콜드브루인데 명칭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넘어가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 물을 가열하지 않고 네. 커피를 내려서 먹는 그 본연의 향을 훨씬 많이 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것도 한때 유행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커피는 뭐 그 이렇게 가열을 해서 물을 가열을 해서 그걸 드립표로 내려 먹는 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과거에 인스턴트 커피는 타 먹는 거였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을 내리는 과정, 커피와 물을 증류시켜서 이 뽑아내는 과정이 이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방식이 질비하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뜨거운 물을 가열해서 그걸 이제 소비하는 이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핸드드립, 네. 그죠? 그리고 카페에 가서 먹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고압 방식으로 추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스프레소는 그 기계에서 내려 먹는 고압 방식을 가정용으로 꾸려놓은 듯한 아주 네. 약소한 버전이고 그 보통 기계로 내리는 업소에서 내리는 기계로 내리는 그런 아주 동일한 압력인가요? 네, 동일한 압력. 압력이 동일한가요? 네. 19기압 보통 그 네, 카페에서는 18, 19 기압. 19기압 전후로 기압을 조정을 하는데 네. 얘도 그 정도가 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 기압을 유지하면서 커피를 가장 맛있게 내려 먹을 수 있게 캡슐로 제조된 반 인스턴트식 커피인 거죠. 그렇죠. 네, 완전히 인스턴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인스턴트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기도 얘기하기도 있고. 좀 애매한 네. 그런 중간에 있는 형태인데 그 과정, 인스턴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안에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분들이 제조를 해주시고 그렇죠. 갈아서 건조하는 애들은 아니니까 네. 건조한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건조한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저희가 내려먹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정 몇 개가 생략이 돼서 그렇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커피인데 이게 이제 왜 다른 그 저 캡슐 커피들에 비해서 유독 네임 밸류가 높을까 혹은 시장 규모가 더 클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꽤 그 환경이랑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커피 맛을 가장 그래도 좀 다양하게 꾸준히 개발하고 내놓으면서 오리지널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해마다 분기마다 이렇게 새로운 커피들을 내놓으시는데 네. 그런 어떤 다양함도 있고 그다음에 이 편리함이 다른 기계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약간 다르게 편리한 게 있어요. 어떤 편리함이 있을까요? 일단 쉽게 구할 수 있죠 캡슐을. 파는 곳이 많고. 네, 파는 곳이 많고 전화로도. 화학 캡슐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 캡슐을 다시 가져가시잖아요. 네, 주면 수거도 수거도 해가시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해야 되는 행동 몇 가지들이 또 사라진다는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소비를 할 때도 고민을 더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네스프레소가 훨씬 더 좀 네임밸류가 더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네스프레소 캡슐을 구매하시거나 AS 관련해서 전화가 24시간 됩니다. 그래요? 네, 24시간 동안 몰랐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서 진행하셔도 언제든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커피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떤 커피들에 비해서도 이 압력이 주는 이 커피 맛이 좀 유다른 것 같아요. 다른 캡슐에 비해서. 다른 캡슐은 플라스틱 캡슐도 있고 이제 그 압력을 다 버티지 못하는 캡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저희는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네스프레소 캡슐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압력에도 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 이제 환경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환경도 이렇게 보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도
이제 어려운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많은 작업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슐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커피의 생산지는 브라질, 뭐 콜롬비아도 있고요. 콜롬비아. 뭐 에스프레소, 뭐 에스파니아, 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에티오피아, 있고. 예, 그렇죠. 이게 되게 지역마다 또 생산되는 게 달라서 니카라과도 있고 뭐 그런 이제 특별한 커피들은 그 지역명을 따서 캡슐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네스프레소도 그런 지역명을 따라서 이렇게 캡슐 이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네스프레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인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캡슐 커피를. 예, 조지 가장 클- 먼저 시작한 퍼스트 무버고 이분들이 내놓고 한참은 아니고 하여튼 얼마 있다가 이제 경쟁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그 캡슐 커피의 편리함이 시작 때도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좀 조금씩 마케팅도 하고 이제 알려지면서 많이 이제 지금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규모로도 보면 1, 2조 시장은 아니고 꽤 큰 7조에서 10조 사이 듣지 않을까? 작은 시장 규모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인들이 캡슐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비하고 사용. 최근에는 뭐 TV 광고에도 유명 영화배우, 외국 영화배우들이 나와서 맞아요. 네, 네.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네스프레소는 한 명의 배우밖에 쓰지는 않아요. 조지 클루니 같은 그렇죠. 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국내에서 캡슐 커피가 유행하게 된 이유가 캡슐 커피 이제 맛없는 캡슐 커피를 접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는 거지. 맛있는 캡슐 커피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 그런 이거는 뭐 어떤 맛이고 맛이 괜찮다라는 그런 평을 갖고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같은 네슬레 제품이긴 하지만 이제 좀 저렴한 제품들 있죠. 이제 이 마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고 캡슐도 많이 주는 캡슐 굉장히 저렴하고요. 근데 그게 좀 맹물탄 맛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편리함은 알겠는데 이거 편리함을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진짜 커피 맛 퀄리티를 올릴 것이냐. 캡슐 맛이 아니라 커피 맛을 어떻게든 느끼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1, 2캡슐이랑 요 이제 네스프레소 캡슐이 그나마 이제 경쟁이 좀 되는 것 같고 맛에서는. 네, 맛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판매도 캡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네스프레소 캡슐이 더 많이 팔리게 된. 그러니까 하부 시장이 입맛을 이제 사람들의 욕구를 올려놓고 그거의 수준에 맞는 걸 찾다 보니 네스프레소 제품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퀄리티의 다양한 것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이제 그 선호도나 그런 게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네스프레소로 간다. 네,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그 하위 제품들도 네스프레소의 자회사인 네슬레가 다 지배하고 있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하부도 네슬레고 그렇구나. 상부도 네슬레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게 작전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요 맛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실 다른 캡슐 먹기 어렵죠.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커피집에 가서도 아쉬울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이 맛이 커피 맛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 이제 지방 어느 류의 커피들.